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야당이 총선 승리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일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배치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더민주 의원 절대 다수가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사드 배치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미 배치된 사드를 더민주가 집권했을 때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보수층도 끌어와야 한다는 선거 전략을 함께 고려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모호한 구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했습니다. 집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민주 지도부가 집권을 목표로 닭 안팎의 반발을 무릅쓰고 기존 입장을 과감히 폐기한 것은 거의 전례 없는 일입니다. 현안을 다룰 때 집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입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정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낯선 풍경은 또 있습니다. 사드 반대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도 사드 배치 수용 문제로 당내 분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작은 의견을 두고도 서로 치고받았고 그 때문에 집권으로부터 멀어져 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더민주가 상호 이견을 존중하며 당의 목표 아래 결집하는 법을 터득한 것일까요? 아니면 비주류 대부분 이미 당을 떠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일까요? 어쨌든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모두 신중해졌습니다. 이게 총선 이후 4개월간 더민주의 변화라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온갖 자충수를 두고 새누리당은 갖은 억지를 부리는데도 더민주는 지금 소 닭 보듯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평가를 야당이 한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느냐로 야당을 평가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이정현 체제를 출범시킨 정권은 조기 레임덕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믿어서인지 야당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당을 가르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야당이 뚜렷한 전망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민주는 왜 이토록 무심하고 또한 신중한 것일까요? 혹시 과거 열린우리당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대승하자 조심해야 한다면서 몸을 사렸습니다. 그러자 지지층으로부터 권력을 줬는데도 왜 개혁을 않느냐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놀란 열린우리당은 느닷없이 4대 개혁 입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보수 세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2004년 당시 총선 패배로 좌절했던 보수는 총결집하기 시작했고 정권은 위기에 빠졌으며 결국 헤어나지 못한 채 대선 패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정말 열린우리당 트라우마가 맞다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관망 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트라우마에 갇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양극단을 오락가락하다 정권을 잃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부작위의 신중함이 아니라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적극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대안 없는 반대의 공허함은 이명박 정권 때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야당이 개혁 입법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래 야당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시민들도 그런 것으로 야당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야당이 어떤 의제로 집권 세력과 갈등하고 타협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야당이라면 당연히
정권 비판과 견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처럼 무슨 사고를 칠지 알 수 없는 권력을 견제하지 못해서 시민을 고통에 빠뜨린다면 무능 야당으로 지켜서 다음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과의 갈등을 피해 독야 청청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미국이 대선 후보 경선,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확인했듯이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이 지금 세계적 경향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된 한국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야당은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득권의 일부로 자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민주는 정권 견제를 똑똑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득권을 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제 선점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드 문제가 부상할 때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놓기는커녕 박 대통령을 추종하는 얼빠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삭제된 당 강령을 내놓았다가 우경화 의심을 받자 철회하는 섣부른 행동을 했습니다. 배후 구조조정 문제를 다루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관한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서 핵심 증인은 빼주는 이런 허튼 선심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더민주가 부드러운 야당으로서 중도 보수층으로부터도 넓은 호감을 얻으려는 것은 평가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김종인 대표가 하는 그런 식의 돌발적 노선 전환 방식은 곤란합니다. 그런 식의 보수층 유인책은 당 정체성 논쟁을 촉발하는 반작용을 불러와서 결국 효용성을 떨어뜨립니다. 보수층 유인을 위해 기성체제의 틀을 받아들이려는 전략의 이점 역시 야당을 또 다른 기득권으로 인식하는 역효과에 의해서 상쇄가 됩니다. 만일 정권 교체가 하나의 기득권에서 다른 기득권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거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기득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야당의 대선 승리는 또 하나의 사기극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노선 전환이 아닌 노선 확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북 문제, 안보 무시, 성장 소홀 등의 공세를 피할 수 있는 포용적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대와 대안, 기득권 타파와 확장 전략을 적절히 조화시킨 똑똑한 배합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대선 주자 지키기와 대선 주자 변화 사이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 한계론을 극복하기 위해 후보 스스로 진부함을 떨쳐내고 스스로 혁신된 후보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 역시 경쟁력 있는 후보로 성장시키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당이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 고질병 중 하나가 자기 당의 주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집권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당의 후보로 확정되면 잘났든 못났든 그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야당이 반대와 대안, 기득권 타파와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과정은 야당이 양보할 수 없는 가치와 목표, 현 집권 세력보다 나은 정책과 그걸 실행할 리더십을 잘 드러내줄 것입니다. 그 결과 야당 선택은 대단한 결단이나 모험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고르기와 같은 부담 없는 행위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질서를 전면 뒤집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즉 골문 부위를 수술함으로써 나라를 살리는 것이 된다면 얼마든지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민주는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준 현재의 판을 흔들지 않으려고 너무 조심하고 있습니다. 말조심, 몸조심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상대 실책만으로 잭팟을 터뜨린 총선 때의 행운이 대선 때 또 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의 야당 승리는 야당이 가만히 있었어도 여당 지지자가 박근혜 정권 정신 차리게 해주려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 성향 시민들이 여당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다시 올랐습니다. 대선은 진짜 승부이기 때문에 한가롭게 자기 편 혼내주는 그런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똑똑한 야당이라면
정권이 스스로 실책을 범하는 행운을 기다리기보다 적극 행동으로 정치적 기회의 창을 열어가야 합니다. 총선 때처럼 가만히 기다리며 감히 굴러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혹시 더민주 집권 자체가 개혁인데 뭘 대단한 대안과 준비가 필요하냐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바꾸려다가 집권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당의 집권 자체가 변화이고 개혁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두 보수 정권이 퇴행을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야당이 집권하기만 하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마치 지금 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이냐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야당이 집권을 할 수 있는가? 조용한 집권?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